한국은 지금 세계 AI 메모리 시장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작동시키는 HBM,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측 고위 인사가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공급의 90%를 쥔 나라가 왜 이 발언 앞에 서야 하는 걸까요? 대만 TSMC는 미국의 1,650억 달러 투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부 전망에서는 최종 투자액이 2,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됩니다. 이 발표 이후 TSMC를 향한 관세 압박 수위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합산은 약 490억 달러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차이는 3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비교가 곧바로 정답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64억 달러 보조금 예비거래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다만 최종 보조금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약 3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2천억 원을 투입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국 정부 보조금 약 4억 5천만 달러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TSMC의 애리조나 투자는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로 기록됩니다. 공장 하나가 아닙니다. 2나노급 첨단 공정 파운드리를 포함한 복수 팹이며 2만 6천 명 이상의 제조업, 건설업 고용 창출이 전망됩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의 최첨단 칩이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TSMC 애리조나는 숫자 이상의 의미입니다. 첨단 칩 생산 능력을 자국 땅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TSMC와 삼성,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달러 숫자로만 비교하는 건 공정한 비교일까요? 파운드리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비용과 HBM 첨단 패키징 설비에 드는 비용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TSMC의 1,650억 달러는 수십 년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복수 팹 투자입니다.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은 AI 가속기용 메모리를 미국 땅에서 패키징하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달러 크기만 보면 한국이 열세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는 맥락을 보면 핵심은 공급망 자국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를 단순 상품이 아닌 안보 자산으로 봅니다. 그 관점에서 TSMC의 약속이 특별했던 이유는 금액이 아닙니다.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미국 땅에 올려놓겠다는 것, 즉 미국이 중국 없이도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투자가 같은 무게로 읽히려면 이 맥락 안에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2단계 반도체 관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와 시행 일정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라는 표현은 현재까지 협상 압박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공식 정책 선언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압박 발언이라도 계산표에 올라오면 현실이 됩니다. 미국이 실제로 한국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한국 없이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AI 산업 전체가 비용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풍은 미국에도 부메랑입니다. 이 구조가 한국에게는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그러나 이 방어막을 믿고 협상을 미루는 것이 최선인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첨단 공정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칩 생산 능력이 TSMC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TSMC가 협상에서 강한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은 HBM에서는 대체 불가이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TSMC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 눈에 한국은 필요하지만 신뢰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은 파트너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신뢰 문제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이 주요 매출 시장이며 중국 내 생산 거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구조는 민감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편이면서 동시에 중국 매출에 의존한다는 것. 이 모순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계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TSMC처럼 더 큰 숫자를 내놓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와 HBM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TSMC의 애리조나 팹은 고객사인 애플, 엔비디아의 주문이 선제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지어집니다. 삼성의 텍사스 파운드리는 그 고객 확보 과정이 훨씬 불확실합니다. 투자 회수 구조가 다르면 약속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숫자만 비교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는 실제합니다. HBM 없이는 AI 가속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3E는 현재 엔비디아 H100, H200 시리즈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삼성도 HBM 공급 경쟁에 재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을 건너뛸 수 있는 대안은 단기간 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실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AI 산업의 핵심 부품 조달에 직접 타격이 옵니다. 이 비대칭이 한국의 협상 공간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영구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HBM 생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HBM 독점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체 불가이지만 5년 후에도 그럴 것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한국이 협상 공간을 가진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느냐가 그 이후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보조금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4억 5천만 달러 보조금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64억 달러 보조금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보조금 협상이 늦어지는 동안 투자 일정과 미국 내 입지 모두 불확실성을 안고 갑니다. 두 단계 관세 논의 시점과 보조금 협상 완료 시점이 맞물리면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압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앞에 놓인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국의 요구를 정면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크고 수익 회수 구조가 불확실합니다. 둘째, HBM 대체 불가 지위를 레버리지로 삼아 조건부 협상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 유효하지만 마이크론의 추격이 빨라질수록 시간이 한국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매출 의존을 구조적으로 줄여 미국의 신뢰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느리지만 가장 안정적인 경로입니다. 어느 경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가장 비싼 경로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협상 발언 수준에 머무는 동안 한국이 어떤 숫자와 조건을 내놓느냐가 앞으로 10년 반도체 동맹 지형을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HBM 90% 공급이라는 사실은 강점입니다. 그러나 강점이 자동으로 협상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점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위치가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느냐입니다. HBM 패권을 쥔 한국이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더 키워 미국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건지? 이 질문은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